네, 김동석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뉴욕주 하원 예비 선거 결과가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지역구에서 3선을 노리던 현역 의원이 이번에 예비 선거에서 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없는 현역 의원이 예비 선거에서 패한다. 사실 이례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선거 관련 전문가들의 초미의 관심거리였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지난해 10월 달에 발생한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자말 보우맨이라는 네. 그러니까 이 재선 의원입니다. 지금요. 이분이 팔레스타인도 중요하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공격하는 거를 하지 말고 휴전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구호를 제일 먼저 내오면서 한 의원이죠. 네. 민주당 안에 가장 좌쪽에 강경한 좌파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룹이 있어요. 더 스쿼드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9명이 회원인데 미국 내에 있는 유태인들에게서는 이걸 낙선을 시키는 목표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에이펙이 앞장서서 돈을 이번 그 자말 보우맨이 떨어진 이 선거가 역사적으로 하원 선거에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간대. 1,500만 불을 썼어요. 이게 대부분 에이펙을 통해서 들어온 돈이다. 여기에 숨죽이고 있는 게 여러분 이제 다다음 달에 있는 미주리주에 있는 코리 부시라는 또 이 스쿼드 멤버가 있어요. 네. 이분도 보우맨하고 똑같이 저 미네소타의 이란 오마르라든지요. 예. 네. 그다음에 미시간의 틸라이브 의원이라든지 다 유태인들 특히 에이펙에 타깃이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지난번 캘리포니아 프라이머리 때도 우리 한인 후보 데이브민이 살아났지만은 굉장히 공격을 받았죠. 예. 그때도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뭘 잘못 얘기한다 그게 아니라 데이브민이 갖고 있는 약점을 쑥대 가지고 광고 홍보를 하면서 상대 그 후보를 이기게끔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데이비민 후보는 살아났죠. 네. 지금 아주 이런 그 위협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매우 많습니다. 지난 주말에 LA 지역에서 유대인 밀집 지역에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이제 진입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지지자들과 이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자, 최근 이제 캠퍼스에서 시작됐던 친팔레스타인 시위의 양상과 지금 현재의 어떤 여론은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점차 미국 내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비난적으로 좀 바뀌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없던 일이죠.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는 시위대의 목소리가 지금처럼 미국의 주류사의 뉴스가 된 적이 없으니까 네. 당연히 유태계들은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어디가 셉니까? 미국 내 유태인들의 정치적, 사회적 힘이 훨씬 세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친팔레스타인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것을 제어하고 방어를 하려는 유태계들의 전략에는 이거는 분명히 있으니까 반유태주의 이 요소가 있고 이것이 확산된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치력을 가지고서 정치인들한테 이걸 요구하죠. 반유태주의도 우리가 옹호해 줄 그런 가치이긴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한편에서는 팔레스타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목소리에도 연대하고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 굉장히 그래서 지금은요 각 에트닉 그룹들의 리더십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는 거는 어느 편을 일방적으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보편 가치 인권이나 평등하고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이런 데서 서로 연대해야 된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한인사의 리더십의 그 목소리를 내는 데서도 중요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주 한인 이산가족 등록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가결됐습니다. 미셸 스틸 의원이 이제 공동 발의를 했고요.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 중에서 북한에 가족이 있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한 네. 10여 년 이전에는 그 인원이 한 10만 명 이상이라 그런 걸 미국 정부, 미국 정치권에서 받아줄 정도로 많아요.
네. 시간이 지났으니까 고령이 돼서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좀 줄기는 했을지 모르지만 아직 다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한인들은 남과 북이 좀 해빙 무드가 있을 때는 이산 가족이 많. 이산가족 찾기에 들어가서 만나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사는 한인들은 북한에 가족이 있는 사람은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불이익당해요. 해당 자격이 상관 아닌 기회가 거고. 없으니까. 그렇죠. 예.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한국전쟁 74주년에 난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그 안에 뭐나 하면 일단 미국이랑 북한이 대화가 되면은 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제일 먼저 언급을 해라. 국무부는 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러려면은 만나보려면 미국 내에 있는 북한에 가족이 있는 시민들, 한인들 중에서 도대체 몇 명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북한에 살고 있는 걸로 예상되는 가족을 만나려고 그러는지 전수조사를 하자. 그래서 이게 이산가족 국가등록법입니다. 저는 상원에서도 아마 가능성이 있고 이게 북한하고 뭐 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 미국 국무부가 등록을 받아가지고 챙겨가지고 여차하면은 빨리 상봉시킬 수 있는 준비 작업을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좋은 일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